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2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항 스틸러스 대 상하이 하이강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원정 경기에서 선화에 완패했다. 후반 초반 조르지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갔지만 안드레 루이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그 후로 3골을 더 실점했다. 넘버원 키퍼를 데려가지 않았고 로테이션을 크게 돌린 대가가 컸다. 그래도 그 이후 리그 연승을 통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안재준과 김인성을 비롯해 조르지 등 공격진의 컨디션이 나아진 점도 눈에 띄는 모습이다. 이어서 상하이는 1차전 홈경기에서 말레이시아 챔프인 조호르 다룰 탁짐에 승리하지 못했다. 전북 출신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구스타보의 득점이 터졌고 홈에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갔지만 결승골이 터지지 않았다. 오스카와 바레가스 등이 나선 공격진의 침투는 위협적이었지만 브라우닝 쪽에서 수비 실수가 있었다. 중국 리그 1위 팀인 하이강이지만 원정에서 포항을 상대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최종 수비가 발빠른 상대의 공격수 제어에 어려움을 겪기에 김인성과 정재희, 안재준 등이 경기 내내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원정팀 수비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가와사키 프론탈레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첫 경기에서 한국 최강팀인 울산에 승리했다. 원정에서 K리그 1위 팀을 만나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마르시뉴의 한 방이 후반 터졌고 남은 시간을 잘 버텼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상승세의 니가타 상대로 5득점을 몰아치며 승리하는 등 최근 페이스가 좋다. 에리스는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거친 몸싸움을 하며 제 몫을 다했고 야마다와 마르시뉴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다. 이어서 광주FC는 처음으로 나선 아챔 경기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냈다. 일본의 강호인 마리노스를 홈으로 초대했는데 해트트릭을 기록한 아사니를 비롯해 5명의 선수가 골맛을 보며 대승했다. 이정효식 닭공이 제대로 통한 경기였는데 정호연과 박태준, 오우성 등의 활동량 넘치는 공격 가담이 인상적이었다. 상위 스플릿 진출이 좌절되긴 했지만 잔류 경쟁에서는 앞서 있고 이번 원정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정호연과 박태준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 광주의 중원이 경쟁력을 갖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가와하라와 야마다 등 볼키핑은 물론 공격 전개를 잘하는 가와사키가 밀릴 이유가 없다. 에리슨의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 외에도 와키자카와 마르시뉴가 측면 공략에 나설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호르 대 상하이 선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호르는 첫 경기에서 중국 리그 1위인 하이강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원정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말레이시아 축구의 희망으로 평가받는 하나피가 풀타임을 소화하며 멀티골을 터뜨렸다. 후안 무니스와 오브레곤 등 같이 나선 공격수들의 움직임도 좋았고 다크호스로 평가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서 상하이 선화는 홈 경기에서 포항을 완파했다.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였지만 브라질 출신 공격수인 안드레 루이스의 동점골이 나왔고 교체로 들어온 앙골라 공격수 말렐레가 멀티골로 역전을 이끌었다. 코로나 이후 중국 축구가 아챔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추락했다는 평가였는데 K리그 강팀 상대로 성과를 냈다. 중국 리그에서는 지역 라이벌인 하이강의 승점 2점 뒤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조호르는 무릴루와 아리바스 등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위협적이다. 홈에서 나설 경기에서 선화 상대로도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피지컬이 빼어난 중앙 수비를 내세울 것이고 중원이 라인을 내릴 선화가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센트럴 코스트 대 부리람 유나이티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센트럴 메리너스는 1차전 산둥 원정에서 바코를 막지 못하며 패했다. 선제골 허용 이후 도카의 동점골이 나왔고 메카몬트가 버틴 중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는데 바코의 개인기를 앞세운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 경기를 승리하고 순위를 끌어올려야 한다. 쿠얼과 에드먼슨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부리람은 첫 경기에서 제1리그 우승팀인 고베에 패하지 않았다.
태국 최강팀으로 아시아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는 최근인데 고베 상대로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했다. 쿨스와 드알로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은 상대의 공세를 잘 견뎠고 바르가스의 중원 존재감도 좋았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수비에 치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센트럴 메리너스는 세트피스의 강한 장신 자원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러나 원정팀도 드알로와 커티스 굿 등 제공권 장악에 능한 선수들이 있기에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이람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되는 매치업이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릴랄 대 알슈르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릴랄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 복귀를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알라이안을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경기를 지배하며 2골차 완승을 거뒀다. 사우디 리그에서도 시즌 출발이 좋은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컵에서도 순항 중이다. 경기당 3골 이상을 뽑아내고 있는 엄청난 화력인데 알도사리와 말콤, 미트로비치의 삼각편대가 상대의 수비를 몰아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알슈르타는 이번 아침 초반 일정이 가장 타이트하다. 첫 경기에서는 알나스르를 만났고 2차전은 사우디 최강인 아릴라를 원정에서 상대한다. 때문에 승점 추가를 위해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최전방에 나설 마와스를 제외한 선수들을 수비적으로 포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아시아 최강팀을 상대로 원정에 나서는 알슈르타가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으며 텐백으로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아릴랄은 텐백으로 나설 상대를 맞아서도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중거리 능력으로 수비를 끌어낼 수 있고 미트로비치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팀이다. 아릴랄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알가라파 대 알아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가라파는 첫 경기에서 이란 팀인 에스테그랄에 완패했다. 90분간 슈팅 시도가 5차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전했고 최악의 성적을 받아들었다. 때문에 홈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 전력을 다해 1차전 부진을 씻으려 할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 공격수였던 호셀루를 비롯해 코만과 사시 등이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이어서 아라인은 지난 시즌 최고의 팀이었는데 이번 아침 출발은 다소 아쉬웠다. 알사드 상대로 경기를 주도하고도 승점 1점 획득에 그쳤다. 선제골을 허용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아챔 우승을 차지한 팀으로서 후반 경기력이 살아났고 리그에서도 라이벌인 아라스를 완파하며 이 경기를 위한 예열을 마쳤다. 아라인은 네이더와 팔라시오스 등 공격 작업을 잘하는 중앙 자원이 즐비하다. 그러나 라임이 의존도가 높은 최전방의 기복은 분명히 있다. 아라인 역시 호셀루를 앞세워 골을 노릴 홈팀 상대로 공격 일변도로 나서긴 어렵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